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로또 청약이나 줍줍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기주택 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요건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와 번동 148번지 일대 등 2개소의 신속 통합 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실현성을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 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인허가 착공 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 2천 호 이상, 지방권 8천 호 이상이며 주거 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84%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이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그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바뀐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이 주택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만 이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동안 1주택자도 도전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이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한 열풍이 너무 넘쳐나면서 이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청약 광풍이 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상반기 정부의 이 청약제도 개편, 과연 시장의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시장 향방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발빠르게 부동산 시장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와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도 해결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또 눈, 비가 내리면서 이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달에다 빌 소원들을 잘 생각해 두시고 부동산 고민은 오늘 저희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이 앞서 그 뉴스에서 아파트 이제 청약시에 이제 그 무순위 있죠. 무순위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이제 뭐 무주택, 유주택 가릴 거 없이 청약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무주택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 요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한테 이제 또 위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무주택, 유주택에서 이제 무주택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는요. 자, 어떤 의미냐면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주택자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좀 읽을 줄 아는 인사이트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만큼 우리가 공급이 없다라는 거,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기회도 또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다양하죠. 특히나 요즘 또 시장이 또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고민들이 또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투자 아니면 뭐 이제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어떤 고민인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의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숨어 있는 그 기회가 무엇인지 찾지 못하셨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만나고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들어보고 또 투자 공부도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또 다음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그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 이제 현장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은 벌써 이제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현장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 현장 세미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쪽으로 다음 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아까 보셨듯이 최근에 뭐 이제 미아동 258번지 일대, 그다음에 번동 일대, 여기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즉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들이 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또 내가 또 이 투자라는 게 돈도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거둬야겠죠.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냐면요. 지금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죠.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는 이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추가 분담금을 2배 이상을 내고 내가 만약에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좀 낮은 지역이면 사실은 시세 차익이 좀 많지는 않겠죠. 아까 그 뉴스에서 나왔던 뭐 미아동 258번지 일대 이 지역도요. 이 지역도 사실은 그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아닙니다. 자,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313평 기준으로 해서 뭐 오래된 것들은 한 7, 8억, 그 다음에 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에 지금 중급지 이상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15억 이상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수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시세 차익이 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듯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그 재개발 지역 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투자를 할 때는요, 부동산은 입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시세 차익을 이제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주 그 세미나에서는요, 세미나에서는 소액으로 어떻게 또 선점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어떻게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현장에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고요. 또 이게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제 지역도 좀 공개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오랫동안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돈 벌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어디인지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네. 저희 친정집 근처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자금은 한 8, 9억 선 정도로 해가지고 네. 보고 있는 아파트 중에 꼬매숲 롯데캐슬이랑 그다음에 종합 SK 1차가 있는데 네. 어디를 더 매수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친정 옆으로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서 8, 9억의 자금으로 꿈의숲 롯데캐슬 그리고 종합 SK 1차 아파트를 보셨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걸 매수하는 게 나을지 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신생아 대출 이용하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출산하셨나요? 출산은 작년 4월에 해가지고. 작년에 하셔갖고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부모님 계시는 쪽으로 지금 가시려고 이쪽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맞벌이 일단 부부여가지고, 네. 그럼 일단 또 이제 신생아 대출 받으셔야 되니까 9억 이하짜리로 이제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신 게 지금 이제 꿈의 술 롯데캐슬 얘는 네. 좀 신축이죠, 그렇죠? 네, 네. 얘가 아마 입주한 지 한 7, 8년 됐나요? 예. 네, 그 정도 되는 거. 예, 입주한 지 얘는 이제 준신축이고, 그죠? 네. 예, 얘는 이제 미아사거리역 인접해 미아사거리역이 좀 가깝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장인뉴타운이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장인뉴타운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종암 1차 SK 여기 네. 월곡역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래쪽에. 맞아요. 예, 얘는 좀 연식이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25년인가 그죠?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종암 얘는 SK 좀 쌀 것 지금 같은데. 네, 8억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럼 거. 좀 부담이 좀 없으시겠네, 그죠? 예, 네, 맞아요. 8억 전후로. 얘는 꿈의술 롯데캐슬은요? 9억 전후로 형성된 것 같아요. 예, 그럼 무조건 8억 9,900, 그러니까 9억 이하로 무조건 매수하셔야겠네요. 얘는 네네네. 이제 맞아요. 9억 정도, 그죠? 예. 네. 1억 정도 이제 갭이 있네요, 그죠? 예. 네. 자, 먼저 둘 중에 아파트에서는요, 네. 종암 SK 사지 마세요. 예. 예, 꿈의술 롯데캐슬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 단지를 고를 때, 또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우리가 이제 대단지를 많이 선호를 하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우리가 대단지를 더 선호를 하듯이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고를 때도 아파트로 연속적으로 이제 주거벨트가 좀 이게 대규모로 돼 있는 데가 좋아요. 주거벨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데가 좋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아까 그 꿈의술 롯데캐슬 건너편에 네. 여기 미아누타운이라던가 이제 기름누타운 네네네. 이런 데는 대규모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고를 때는 아파트 대단지를 이제 선호하는 것처럼 주거벨트가 연속적이고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네네. 그래야지 그쪽에 뭐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학원가들도 더 좋을 거고, 그죠? 네. 인문 환경도 좋을 거고, 내가 뭐 상권 이용하기도 좋을 거고, 그죠? 또 이제 네. 커뮤니티도 좋을 거고,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주거벨트라는 게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작아도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지역이면 또 괜찮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얘 지금 꿈의술 롯데캐슬이랑 그다음에 종암 SK를 보면 자, 종암 SK는 지금 내부 순환도로로 이렇게 지금 아예 좀 단절돼 있죠. 그죠? 네, 맞아요. 예, 가서 보시면 저기 위에 내부 순환도로 지나다니고 되게 좀 어둡지 않아요, 동네가? 그 월곡역 그 바깥쪽은 좀 그런 편인 것 그죠? 같아요. 동네가 가도 딱 네. 좀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거벨트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지역들, 연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지역들이 좋은데 이 네. 종암 SK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섬 같은 지역이에요. 섬, 그죠? 예, 여기 네. 지금 내부 순환도로 이렇게 또 지금 다 단절돼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기 지금 건너편에 지금 이제 이쪽 건너편에 지금 이제 장인뉴타운 쪽인데 네. 이 장인뉴타운 쪽이 이거 내부 순환도 이런 거 내부 순환도로 때문에 좀 단절돼 있잖아요. 네. 예,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4살입니다. 아, 혹시 그 예전에 그 청계천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지금 청계천이 다 복원됐잖아요. 네. 예전에 청계천 거기 고가다리 있었거든요. 네. 예, 지금 거기 청계천 가면 되게 좋죠. 네. 근데 청계천 예전에 그 고가다리 있을 때는 아무래도 네. 고가다리가 있으니까 밑에가 상당히 좀 이제 주거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고가다리가 철거가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된 거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부순환도로가 근데 철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두 개 아파트 중에는 종암 SK보다는 꿈의술 롯데캐슬을 고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주거벨트는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지금 꿈의술 롯데캐슬 있고 여기에 좀 연차가 있는 경남 아너스빌이나 그다음에 네네. 얘도 또 해링턴 플레이스도 어떻게 보면 준신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요 주변에 여기 지금 노후 주택들 있죠. 네. 예,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아동 258번지 일대, 번동 일대예요. 네. 여기가 앞으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재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면 자, 앞으로 지금은 주거벨트가 작지만 네. 주거벨트가 작지만 앞으로 주거벨트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좀 확장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종합 SK보다는 그래도 또 신축이라는 또 장점도 있고, 예, 또 네. 그래서 이 꿈의 숲 롯데캐슬 아파트를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또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예, 거기 그 부모님 댁이 어디세요, 근데? 뭐 성북구 쪽에, 성북구 어디예요? 번동 있는데. 예? 번동 초등학교 있는 아, 쪽 번동. 네. 번동이면요, 제가 두 군데 해드릴게요. 네. 차라리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주거벨트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죠. 네. 예, 근데 지금 미아노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미아노타운, 기름노타운은 지금 주거벨트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네. 여기 미아노타운 쪽에 보면은 이 두산위브라고 있어요, 트레지움. 네.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3평 기준에서 9억 이하, 한 8억 중반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여기는 주거벨트가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요 일대도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주거벨트가 완성이 됐는데 또 주거벨트가 확장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미아노타운 쪽에 이제 두산유브 쪽, 또 네. 기름노타운은 사실은 좀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요. 네. 예, 그래서 미아노타운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예, 세대기시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거 막 주고 싶어요, 막.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사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아까 네. 그 번동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여기 뭐 장인호타운 쪽이나 여기 뭐 그 석계역 쪽 있죠? 네, 그쪽이 제가 예, 어렸을 때 이쪽도 살던 좀 데.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지금 번동이면 여기 이쪽이 번동이니까 네, 예, 맞아요. 가깝잖아요. 네. 여기에 그 한진 환하그랑빌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여기가 그 3,000세대 대단지거든요. 네. 물론 아파트 연식은 지금 20년 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가 33평대 여기도 9억 이하예요.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좀 그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네. 이 한진 하나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낡긴 했지만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사라고 제가 네, 제가 네.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 무임승차는 뭐예요? 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주변이 그냥 알아서 좋아지면 뭐 지하철이 뚫리거나 공원이 생기거나 그죠? 네. 이러면은 이제 주변이 알아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이거는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즉 주변에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이제 강원대 역세권 네, 네. 지금 역세권 개발 지금 추진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죠? 예, 그럼 얘는 이쪽에 또 이제 강원대역 쪽에 또 이제 GTX 호재까지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인호타운 쪽은 이제 자금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장인호타운이 인근에 있으니까 장인호타운 쪽에 뭐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쪽에 가격이 그래도 좀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예. 네, 네. 거기다가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꿈의 숲 롯데캐슬도 한번 보시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미아노타운 쪽에 두산 위브. 네. 예, 그다음에 석계 여기도 더블 역세권 앞에 대단진, 한진, 하나그랑빌 요 세 아파트 중에 한번 우리 또 배우자분이랑 말씀 나누시고 이쪽 네. 세 군데 아파트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아파트 2개 중에서는 신축에 손 들어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2개의 장소 더 일러드렸거든요. 미아뉴타운 그리고 석계역 인근의 그 아파트도 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한 분 한 분 도움 드리고 있어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기 그 강남 쪽에 네, 제 딸이 강남 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한 2억 중반대로 네, 좀 하나 강북이나 강남 쪽에 지난번에 저 잠실 쪽에 네, 방송을 보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뭐 상가도 있고 해서 가봤는데 네. 그쪽 묻어둘만 딸한테 묻어둘 만한 게 좀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강남으로 다니고 계시는 우리 자녀분이 예. 계시고 투자 예. 목적으로 한 2억 중반 정도로 투자를 좀 묻어놓고 예,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잠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잠실동 쪽 한번 가보셨어요? 잠실 쪽? 예. 지난번 방송 보고 예, 한번 가봤는데 예, 뭐 시장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쪽은 좀 투자면 어떤가 해가지고 가셨는데 시장 쪽이 좋으세요?
예, 예. 예, 시장 쪽 근데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재개발은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자, 우리 그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데를 내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유자, 즉 조합원들의 예. 동의가 필요한 조합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그러면 조합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상권이 좋은 지역들 있죠. 예. 상권이 좋거나 상권이 확장이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왜? 상가를 갖고 있는 뭐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주택이나 이런 상가를 갖고 계시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 또 상권이 좋아서 내 땅가격도 또 계속 오르는데 예, 아파트 한두 채 받으려고 개발에 찬성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뉴타운 중의 하나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요. 예. 한남 뉴타운도 원래는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2, 3, 4구역만 가고 1구역은 해제됐거든요. 아. 1구역이 해제된 이유가 이태원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 소유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1구역도 해제된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잠실동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 송파 내에서도요. 예. 송파 내에서도 이제 한 2, 3년 전에 여기 삼전동 일대가 모아타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지금 투자 금액이 좀 올랐어요. 예. 예, 원래 이제 바람 불면 가격 오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삼전동이 지금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잠실동이 이쪽 바로 옆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동이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지 뭐 역삼동이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역삼동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압구정동에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송파도요. 예. 잠실동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 문정동, 가락동 이런 데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송파 내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 어딥니까? 잠실동이에요. 예. 그래서 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강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아, 예.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예. 예. 그래서 이 잠실동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예전에 사실은 에이스 리센츠 트리지움 여기 뭐 잠실주공 5단지 지금도 묶여 있고요. 여기 지금 잠실동 일반 그 주택가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지금 주택가도 또 원래 과거에는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작년에 풀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자, 여기 삼전동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만약에 삼전동이 모아타운 지금 얘기가 나온 것보다 만약에 네. 잠실동 일대가 예. 노후도가 더 높다 그러면 네. 훨씬 더 개발 여건이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여기 삼전동보다요. 여기 잠실동 네. 일대가 노후도가 거의 한 20% 차이 납니다. 잠실동 아, 그래요? 20%가 높아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삼전동 일대는 겨우 모아타운 노후도가 겨우 50% 이상 맞춰서 들어간 지역인데 예. 여기 지금 잠실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70%에 약 한 70% 정도가 나와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개발 여건이 훨씬 좋죠. 예, 예. 잠시로. 자, 그다음에 네. 입지는요. 예. 입지는 자, 우리가 송파에서는 잠실동이 최고죠. 예. 자, 거기다가 여기 옆에 또 우리 송파의 대장주인 아시아 선수촌이 또 바로 옆에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잠실동이 좋은 이유가 강남의 중심인 삼성동에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에이스 리센트 트리지움. 여기가 이제 또 선호도가 높은 또 잠실 일대 아파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 중에 송파의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잠실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쪽으로는 아시아 선수 바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우측으로는 잠실주공 5단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죠. 아, 예. 자, 입지도 가장 좋고 지역적인 네. 브랜드도 가장 좋고 네. 그다음에 자, 개발 여건도 노후도가 가장 높고요.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개발 바람이 불게 되면 가장 먼저 개발이 되고 또 가장 가격이 높을 때가 바로 여기 아. 잠실동 일대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잠실동 쪽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긴 해요. 예, 예. 그런데 잠실동도 보면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밑에 이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거를 이렇게 9호선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으로 해서 예. 이 9호선 아래쪽은 하단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9호선 위쪽은 상단이라고 해요. 아. 그런데 잠실동을 보면
잠실동을 보면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지금 삼성동 바로 옆이고 종합운동장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권이 되게 고도로 발달돼 있습니다. 예. 지금 상권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권이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 그럼 개발이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근데 여기 하단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없어요. 여기 그냥 전형적인 주택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 같은 경우에 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택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하기도 상당히 쉽겠죠.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여기 잠실동은 상단과 하단으로 보면 하단이 네. 입지가 훨씬 좋아요. 아, 왜? 아시아 손익촌 바로 옆에 탄천기구 있잖아요. 네, 예. 그죠? 예. 네. 근데 탄천기구가 여기가 상단보다는 하단이 입지가 훨씬 좋고 원래 투자 자리를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하단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인근에 지금 삼전동 같은 데도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뭐 한 3억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쪽 잠실동 하단 있죠. 예. 예, 하단 쪽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잘 찾아보시면 2억대 초중반에 가능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 개발 여건도 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지금 송파의 저층 주거 지역들이 아주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잠실동, 삼전동, 서촌동, 송파동, 방이동 또 아래쪽으로 예. 내려가면 송파동, 가락동, 문정동 여러 예.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층 주거 지역이. 예. 그런데 송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잠실동이죠, 당연히. 예, 예. 그죠? 입지도 예. 좋고 그다음에 노후도도 가장 높은 데가 잠실동 하단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죠? 예. 예, 그럼 여기는 좀 중기적으로 내가 묻어 놓으면 예. 나중에 이게 송파 일대도 재건축이 끝나면 당연히 여기 개발이 될 지역이에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강남 쪽 투자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투자 금액이 높잖아요. 예, 예. 예, 높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2억 초중반대는 투자가 가능하니까 아, 그래요? 예, 이쪽 상단 말고 하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 상권 좋은 데는 쪽이요? 개발하기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단 쪽으로 좀 가서 좀 묻어두시면 나중에 좀 예. 좋은 결과 있으실 아,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 주셨던 이 잠실 지역에서 이 잠실동 9호선 라인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투자 물건 잘 찾아보라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자 이 안에서 과연 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가격은 오른다고 하고 또 대출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나는 돈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침체기 속에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대표님께 좀 들어보고자 해요. 전해 주실까요? 자, 지금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뭐 침체기죠, 그렇죠? 예, 침체기면 어떻게 보면 내가 여윳돈이 좀 있으면 내 집 마련이 좀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또 찍고 있는 지역들도 또 상당히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거의 아파트 가격이나 과거의 주택 가격과 비교해 보면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질 거예요. 특히나 새롭게 뭐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취업을 하셔서 앞으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 예, 먼저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우리가 아파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나 물건들이 많으면 내가 내 집 마련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 입주 물량은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입주 물량이 한 3만 5천에서 3만 8천 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에 1만 가구 이하예요. 예. 즉 지금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서울에 공급이 안 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서울에 우리가 아파트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할 데가 없어요. 서울에 이제. 즉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고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분양가들은 계속 오르잖아요. 예, 작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작년 하반기 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분양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2법이 20년 7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 금액이. 네. 그런데 이 전세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점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전세금 올려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봤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금 오른 것만큼 월세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택시장을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다 똑같습니다.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지금 월세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게 주거 비용이 낮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또 시드머니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월세 비율이 높아지면서 또 월세가 계속 오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내 집을 마련을 하려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월세 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자, 거기에다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한도가 지금은 100% 다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90%로 축소가 돼요. 90%도 축소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축소가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당연히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더 급격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어떤 거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물건도 안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차 2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면서 또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대출 한도도 이제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럼 월세가 오른다라는 거는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더 많은 월세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임대차 2법 도입 전후 이제 전세가격 동향지수 변동률 추이입니다. 이거는 출처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자료고요. 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4주간 12.31%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2법 통과되기 이전에는 3.86% 올랐고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후에는 8.13% 올랐어요. 얘는 수도권 지역도 똑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도입 이후에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입 이후에 거의 뭐 7배가, 한 6배가 올랐네요. 6배가. 그죠? 예, 그만큼 지금 임대차 2법,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이죠. 사실은 임대차 2법이라는 게.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2법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자, 그런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임대차 2법이 되려 전세금이 상승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정책도 어떻게 보면 뭐 손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손질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뭐 임대차 2법 이후에 지금 전세금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을 보면, 자,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 시장 전세 기피하잖아요. 이거는 월세로 많이 원하시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공시가격 126%입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지만 지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26% 안에 전세금, 그러니까 보증금 비율이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3억짜리 전세를 주고 있다는데 공시가격 126% 하니까 2억 5천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3억에 주던 거를 2억 5천에 주겠습니까? 안 줘요. 2억 5천에 월 30만 원. 그죠? 2억 5천에 월 30만 원 받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 서울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6%대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공시가격 126%, 이거 그러니까 보증보험 비율이 하락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월세 전환이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월세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이 같이 증가를 하니까 비아파트 시장도 이제 비아파트 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가계부채 관리, 즉 우리가 이제 주담대 대출 있잖아요. 자, 주담대 대출이 과거에는 우리가 소득 없어도 그냥
주택 대비 담보대출 비율만 맞으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대출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소득 없어도 됐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DTI 소득 대비해서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보다 더 센 게 또 DSR이거든요. DSR. 예, DSR은 다른 이제 기타 또 이제 대출이 있으면 합산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출 한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또 이 DSR도 지금 2단계거든요. 올해 7월 달에 DSR 3단계 도입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요. 자, 대출 한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주담대 대출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은.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자, 먼저 이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 되고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면서 시드머니 장만이 어려워진 겁니다. 즉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내 집 마련하기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담대 대출 규제가 LTV 거쳐서 DTI 거쳐서 또 DSR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레버리지를 못 끼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좀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인데 빨간색은 29세 이하, 그 다음에 요 검은색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2012,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29세 이하는 대부분들이 사실은 내 집을 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11년간의 지금 순자산 변화를 보면 65세 이상은 대부분이 좀 집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억 4,550만 원에서 4억 5,554만 원, 즉 85%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 29세 이하는요. 7,671만 원에서 9,954만 원. 자, 65세 이상 대비해서 순자산이 30%밖에 안 늘어났어요. 즉 이거는 어떤 의미냐?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고 또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월세로의 지금 월세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시드머니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규제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면 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자산 양극화 시장에서 지금 아래쪽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워낙 이제 아파트 매입하기는 너무 이제 가격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이런 거죠. 서울 지역에 서울의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자 무조건 선점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입지가 좋아야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무조건 선점하시면 됩니다. 왜? 무조건 돼요. 네.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그 신속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원래 노후도가 30년 67%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후도 요건 완화해 줬거든요. 30년 60%로. 자, 완화해 준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내가 미리 선점해 놓으면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어떤 개념이냐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에요. 즉 서울에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나온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만큼 서울에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노후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선점해 놓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많이 없으면 시간을 먼저 선점해 두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근데 중요한 게 입지예요. 뭐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잠실동 설명드렸죠. 잠실동의 송파의 대장주인 아시아성주촌. 만약에 전세 끼고 투자하려면 20억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잠실동 어때요? 소액으로 들어가면 2억 초중반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액으로 상급지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상급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시드머니 만들기도 많이 어렵고 또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대출은 잘 안 나오고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소액 투자하기가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소액 투자하기가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자, 소형 신축 6억 이하 이거 다 아시죠? 예, 소형 전용문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그다음에 6억 이하 이제 가격 기준으로 해서 2억 이하는 27년 말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뭐예요? 주택수에서 제외되잖아요. 그죠? 이런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웬만한 빌라는 다 공시가격 5억 이하예요. 자,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거 바뀌었죠? 아파트 청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 인정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평생 1회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또 무제한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정부에서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주면 이거에 맞춰서 제가 또 투자에 대한 패턴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에 대한 패턴도.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소액으로 묻어놓기가 너무 좋은 지금 시기입니다. 아주 노후된 지역에 좀 소액으로 묻어놔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서울의 중급지라고 볼 수 있는 뭐 이제 동대문구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 내가 전세 끼고 매입하면 5천에서 1억이면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률보다 지금은 그런 똑같은 지역에 내가 갭으로 투자하게 되면 6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점점 시드머니는 점점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드머니가 작아도 이런 식으로 세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오늘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침체기에도 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격차가 얼마만큼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지 많이들 좀 이제 실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 전화 상담으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한 집을 2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하나는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그 아파트거든요. 네. 하나는 저기 이제 그 태릉 입구역 한 6분 출구 쪽에서 한 250m 정도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네. 하나는 상계주고 2단지 23평을 이제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의 전망 좀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려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개를 그러면 어머님과 모두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씩 아니죠. 각각? 어머니가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린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금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고, 네. 상계주공 2단지 23평에 거주하시고 또 태릉입구 6번 출구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계속해서 운영해봐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그 오피스텔 혹시 그 주소 아세요? 주소가요. 화랑로 화랑로, 예, 465입니다. 화랑로 465. 465요? 네. 되게 오래된 오피스텔이에요. 잠시만요. 화랑로 465.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이거 지금 필지 보니까는 뭐 이게 지금 오피스텔이죠? 예, 예. 이거 몇 세대 안 돼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예. 그 사두셔가지고 월세 받으신다고 하나 사두신 거라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월세만 받으세요. 아, 예, 얘는 그냥 투자 가치 제로입니다. 가격이 예. 올라가서 그건 예, 없는 그냥 월세만 건가요?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 W역세권에서 뭐 가깝게 있긴 하지만 얘 지금 오피스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파트의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 오르는 거냐면 아파트에 대체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오피스텔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월세가 오르면 아무래도 지금 오피스 같은 경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줘야 매매가도 조금이라도 오르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냥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 그냥 여기가 첫 번째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대체되는데 인근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낮아. 여기 싼 지역이에요. 그죠? 네, 예, 비싼 동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일자리도 없는 지역, 그냥 주거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피스의 또 하나의 대체제로 볼 수가 있는 게 주변에 이제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또 비아파트 이제 물량이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여기 또 비아파트 물량 많잖아요. 또 다세대 밀집 지역.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음,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피스 같은 경우 대단지가 좋은 건데 얘가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이거 100세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되게 조그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월세 받는 용도로만 아, 예. 예, 월세 받는 용도로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아까 또 아파트가 또 어딨다 그랬죠? 그 상계주공 2단지요. 아, 상계주공 2단지 예, 여기는 그 옛날부터 저 어머니랑 그냥 같이 원래 살고 거주하시던 있어가지고. 데죠? 예, 예. 예. 상계주공 2단지. 자, 상계주공 2단지 여기 있습니다. 상계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노원역 더블 역세권, 그다음에 중계역 딱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상계동 일대가 다 지금 이 상계동 일대 아파트들이 보통 85년도부터 88년도 사이에 다 입주를 끝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30년이 넘어갔거든요. 네, 저희 그래서 다 되게 하고 상계주공들이 다 재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안 그냥 오를까요? 좀 거주하시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죠. 네, 공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요. 그죠? 네,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상계동에서 재건축 먼저 된 데가 예전에 주공 8단지 이쪽에 있는 상계 노원 포레나인데 얘 33평 기준이 11억에서 12억 사이예요. 아파트가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죠. 그렇네요. 자,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상계중공 2단지 바로 건너편에요. 상계중공 5단지 있거든요. 네, 예, 여기 아시죠? 바로 여기 네, 11평형 알죠. 저층 아파트. 여기가 네. 입지가 얘보다 훨씬 좋죠. 네, 맞아요. 자, 얘가요. 상계중 5단지가 피크 때 21년도에 8억 5천까지 갔던 데입니다. 아, 그때만 다 예, 많이 11평짜리가? 오르죠. 예. 예,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4억 후반대면 사요. 가격 많이 떨어졌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간에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게 대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 8억 5천에 사신 분은요.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왔냐면 6억 5천 나왔어요. 그러면 8억 5천에 6억 5천 15억을 줘야 내가 33평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주변에 아파트 11억 12억이에요. 그러면은 뭐 답이 안 나오죠. 예,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강북 지역들 이렇게 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정책적으로 보면 용적률을 추가로 주거나 이런 대책들이 지금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성을 좀 보완을 해줘야 이런 데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재건축은 그래서 이런 사업성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재건축은 가능할 거예요. 아,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보완을 해줘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근데 그나마 올해 아마 좀 하반기부터는요, 요렇게 좀 우리 어떻게 보면 하급지로 분류될 수 있는 요 지역들이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런 하급지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아, 그래서 금리 인하 때는 하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하반기에는 좀 시장이 좀 괜찮을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그냥 차라리 그냥 요 상계동 거를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타기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까요? 예, 여유 자금이 좀 많으시면은 갈아타기 하셔야죠. 예, 여기 어차피 대출 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금 조금 하고 대출을 좀 써가지고 예, 다른 데로 일단은 갈 수 있으면은 자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급지간 이동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예. 갈아타실 거면 그냥 가감하게 좀 급지가 더 높은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과 함께 또 새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실 그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고민 있으시거나 또 해결해야 하는 부분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비 내리는 오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